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마스터캠 2021 버전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이 교재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서클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클밀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기능이고 볼트 깊은 홈 자립하기 할 때 카운터 보어 자리할 때 뭐 주로 저는 썼던 것 같아요. 자,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사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볼트나 너트, 볼트의 외경 또는 너트의 내경 작업을 윤곽 가공으로 하는데 이제 헬리컬 형태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는데 Z값이 한 바퀴 돌 때마다 Z값이 바뀌는, 즉 피치값을 가지고 있는 원호 형태를 이제 작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설명을 한번 보면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포인트겠죠, 드릴처럼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의 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가상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가상의 원이고요. 만약에 대상을 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원의 크기, 즉 직경값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원의 크기를 줄 수가 있고요. 내경 나사 또는 외경 나사 형태의 가공 경로를 생성하는 가공 방법이다. 내경 나사인 경우에는 내경인 경우, 내경 안쪽에 나사가 있는 경우죠. 먼저 해당 원 도형에 대한 드릴 가공 후 실행해야 하며, 이제 기초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 피치가 얼마다 그러면 호칭치수에서 피치값을 빼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 기초 홀의 크기를 정하죠. 그래서 M10이다. 아직 M10짜리 보통 나사다. 그러면은 피치값이 1.5다. 자, 그러면 기초홀은 8.5짜리 드릴로 드릴 작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사밀 기능으로 내경 나사를 낼 때는, 안쪽 부분 나사를 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을 사전에 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외경 나사인 경우에는 원 도형에 대한 보스 가공을 먼저 실행한 후 이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는 부위는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사를 이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호칭치수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튀어나온 형상이다, 볼트 형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에 외경 크기로 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골지름, 골 크기만큼 나사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를 낸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공구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나사밀 공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서트 팁 타입으로 되어 있고, 자루 부분이 뭐 한 16 정도, 파이 16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외경인데, 한번 회전했을 때 한 20 정도, 파이 한 20 근처에 될 수 있게, 이게 회전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날이 이렇게 있지만, 이 반대쪽도 이게 날이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공구가 되겠죠. 한쪽만 있지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파이짜리다 그러면 이제 날 부분의 크기는 측정을 해서 이제 공작물이 있으면 이게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을 다 터치하겠죠. 터치하고 공구의 센터에서부터 이 터치 지점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걸 계산해서 직경, 즉 파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파이가 얼마다, 20일 수도 있겠고 19점 얼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파이 값으로 이제 뭐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 20이라고 치면 뭐 20파이다라고 해서 경로를 생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공구 같은 경우는 피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피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없다면,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없어요. 없다면은 피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피치를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반 내경 나사바이트, 선반 내경 나사바이트가 이 팁이 하나짜리가 있죠. 그걸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피치를 좀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공구 같은 경우는 산의 그 숫자, 날수가 보통 한 10개, 10개에서 뭐 그 이상 되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날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날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장점이냐면, 얘는 한 바퀴만 돌아서 내려가 버리면 이 날이 전체가 다 날이 나오기 때문에, 날이 뭐 10개짜리다 그러면, 하나짜리로는 10번 돌아야 될 걸, 이 날이 10개짜리다 그러면 한 바퀴만 돌면 10개의 나사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이런 공구를 쓰겠죠. 정해진 피치에 맞춰서. 자, 근데 이제 제가 실습할 때는 내경 나사바이트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값을 주고 이제 회전수를 주면 됐던 응용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나사바이트 원하는 형태의 공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나사 공구의 이해 수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1로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이게 하나짜리고요. 이 나사 이해 수가 10개다 그러면 이게 10개짜리예요. 이렇게. 자, 그럼 10개짜리하고 1개짜리하고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1개짜리는 말 그대로 나선을 그대로 그립니다. 피치값만큼. 근데 10개짜리인데 10개짜리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업해야 될 높이가 얼마인지를 시스템이 계산을 해서 그 한 번에 끝날 건지 두 번에 해야 될 건지를 이제 계산해서 생성을 합니다. 자, 일단 해보죠. 그리고 이 버전에서는 이 나사 공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사 피치 값은 산과 산 사이의 거리겠죠. 그 다음 나사의 시작 각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에서 나사가 시작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나사가 시작할 건지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구가 가운데에서 0도인 지점에서, 즉 이렇게 갔다가 부드러운 형태로 들어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부드러운 형태로 들어갈 건지 이제 시작하는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용 오버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절임량입니다. 절삭되는 양, 내가 선택한 체인에서 얼마만큼 그 마이너스로, 측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절입을 할 거냐. 이거는 반경치수로 지령을 하든가 직경으로 지령하든, 이건 직경으로 지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치가 2다 그러면 그 피치 값을 지령했던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경사 각도는 이거는 이제 관용 나사, 우리가 이제 보통 스트레이트 나사다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나사가 형성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보통 나사가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나사가 이렇게 경사진 나사가 있죠. 이렇게 경사져서 들어가는 나사, 이건 이제 관용 나사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는 이 볼트 크기가 이제 너트라고 해야 되고, 볼트가 약간 경사져 있죠. 그러면서 이 볼트가 들어가면서 꽉 조여지는 형태로 이 밀폐, 밀폐를 시켜야 되는 어떤 공기, 에어 연결되는 부위라든지 또는 이제 물, 유량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위들은 들어가면서 쪼여드는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용 나사, 이렇게 테이퍼진 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퍼진 나사가 경사가 16분의 1인가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가 0.7 얼마, 즉 한 0.8도 정도 되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경사 각도죠. 이 각도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조건을 좀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보정 형태가 있는데요. 보정은 컴퓨터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생성된 경로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중복 보정으로 생성하게 되면 내가 보정값으로 약간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구의 정확한 카탈로그, 정확한 어떤 조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복 보정으로 체크를 하셔서 생성한 다음에 옵셋 값을 약간씩 조절해 가면서 이제 뭐 나사 게이지로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경을 할 건지 외경을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도형의 지름 덮어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크기를 조절한다는 개념 같아요. 오른 나사, 왼 나사, 또 위에서 아래로 갈 건지, 아래에서 위로 갈 건지, 또 헬릭스 형태를 선형,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원호 형태로 이게 경로를 생성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헬리컬 보관이라고 해서, X, Y 평면에 원호 가공에 Z축이 추가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옵션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이 기능이 없는 장비들이 이 예전 장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이제 G02나 G03에서 이렇게 Z축으로 내려가는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자르는 거죠. 뭘로? G01로. G01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사지기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연속해서 잘게 짜게 해서 그 헬릭스 형태를 선형으로 G01 형태로 출력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G01로 출력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원호 형태하고 새로 생성된 직선 형태하고의 어떤 차이값이 있겠죠. 그 공차값을 여기다가 허용 공차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제 나사 이해수, 피치값, 시작각도 되어 있고, 허용 오버컷이다. 원 도형의 윤곽을 기준으로 내측 또는 외측 방향으로 과절삭 간격을 설정하는 항목이다. 내경 나사인 경우에는 입력된 값만큼 나사 지름이 커지게 되며, 자, 지름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반경이 아니고,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이라, 양쪽으로 먹어 들어간 양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외경 나사인 경우에는 작아진다. 외경 나사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내경 나사는 안에서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경사 각도, 지금 이건 이제 경사 각도를 줬는데요. 경사가 져 있죠. 이게 이제 일자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경사가 지면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거 뭐 상당히 경사값이 큰데, 예, 이제 실제 관용 나사들이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크게 준 것 같습니다. 경사값이 이루어져 있다, 경사값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정, 이제 컴퓨터로 할 건지 중복 보정할 건지, 내경, 외경, 도형, 지름 덮어쓰기는 도형으로 원호를 선택할 경우 활성화되는 항목으로 선택한 원호 지름을 이용하여 가공 경로를 생성하지 않고, 입력된 나사 지름을 이용하여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자, 기존에 이제 내가 20짜리 원을 선택을 했으면 그 20짜리 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다른 어떤 지름값을 넣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뽑기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뽑기는 우리가 나사를 낼 때 법선 형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드러운 형태, 부드럽다는 얘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진입을 해서 작업하고, 또 끝나는 지점도 부드럽게 빠지면서 작업하는 게 나사가 좀 더 부드럽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입할 때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진입뽑기 각도, 뭐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뽑기 할 때 이 원호의 각도, 법선 형태로 할 건지 상단 하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그 외경 나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경 나사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좀 해보면, 육면체 형상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Alt S, 여기라 잘못됐네요. 지금 뭐 얘를 수정해도 되니까 여기 솔리드에서 방금 생성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넣지 않았죠. 치수는 70에 70으로 해보겠습니다. 두께는 한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주고 확인하죠. 그 다음에 Alt S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Alt S, 그렇죠? 선택은 ES 버튼 눌러서 취소인데, 얘 재생성해야 되겠구나. 재생성해서, 자, 지금 이제 솔리드 영상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원통 형상을 만들어 보는데, M30짜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직경 반경으로 나와 있는데 15라고 넣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한 3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일단은 반투명을 끄고요.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베이스에다가 이 형상을
추가하겠다 체크하시면 하나의 솔리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을 못따기를 해서 피치 2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자리로 못따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못따기에서 거리 1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못따기 C2를 주겠다. 이렇게. 자, 사전에 이렇게 소재가 준비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솔리드는 일단 트리 구조는 제거하겠습니다. 기록은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에 가서 재료 설정을 할 때요. 자, 지금 이제 바닥에다 잡아놨는데, 만약에 내가 바닥이 아니라 위에 상단에다 원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이동해서 원점으로 이동. 어딨니? 여기 있죠?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포인트 찍으면 그 포인트가 원점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가공 경로에서 재료 설정을 먼저 해보죠. 여기 재료 설정을 클릭해서 솔리드, 이 솔리드 영상을 소재로 하겠다 선택해 주시면 이 솔리드 영상이 소재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사 작업을 해볼 텐데, 여기 외곽을 나사 공구로 쭉 마이너스 20까지만, 상단에서 20mm까지만 나사 작업을 피치 2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여기서 나사밀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자, 나사밀을 할 건데 지금 위치를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이게 이 부분 그냥 선택이 안 되네요. 포인트를 선택해야 되나? 그냥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원의 크기를 얘가 인식을 안 했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원의 크기를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트만, 지름이 지금 값이 들어갔나요? 지름은 이게 NA로 되어 있는데 지름은 정의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선택을 했고요. 자, 선택한 포인트가 여기다라는 얘기죠. 지금 원 부분은 이제 인식을 안 한 것 같고 점만 인식을 했습니다. 자, 공구가 있는데 공구가 이전에는 공구가 없어서 공구를 이제 스페셜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목록 공구에서 목록 공구보다도 여기서 새 공구 생성해서 나사밀, 스레드 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스레드 밀이라고 하는 이 공구가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생긴 공구예요. 자, 이때 이제 미터계로 되어 있고 피치는 우리가 2짜리로 하기로 했으니까 2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치수는 20으로 하겠습니다. 20. 그리고 얘는 한 10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5. 우리가 20까지 나사를 내기로 했으니까 25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치수는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겠습니다. 40이다. 굳이 40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5니까 뭐 그냥 줘도 되겠네요. 이게 6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16으로 하겠습니다. 16. 그리고 여기도 16으로 줘야 되겠네요. 16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공구가 만들어지겠죠. 피치가 2고 그리고 높이가 25 정도 줬습니다. 조금 큰가? 20 정도 줘도 될 것 같은데 2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날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날수를 하나만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경, 자르 부분 다 됐고 여기까지 높이가 20이고 20인데 그러면 20 부분을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이 높이를 피치가 2니까 2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공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예전에 이 공구를 할 때 이걸 그려서 했어요. 이 각도 60도라서 이거는 이제 90도짜리는 기존 챔퍼밀에서 제공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60도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를 만들었어요. 직경이 20짜리고 나사는 이해수는 하나짜리 선반 내경 나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구가 생성이 됐고요. 3000에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 나사의 ES는 하나다. 우리가 그린 건 하나죠. 그 다음 피치는 2다.
그린 거 2죠. 나사 시작 각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0도로 하겠습니다. 0도. 나사가 작업할 때 이제 그 대장 도형에 터치되는 그 위치가 각도 값으로 0도다. 허용 오버컷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피치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경 치수가 선택한 치수가 나사산이 작업이 안 된 상태, 이게 골지름이 아니고 외경지름이기 때문에 절임량을 피치 값으로 주시면 되겠고, 나사의 이제 각도는 스트레이트 나사, 일반 나사로 해서 0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 형태는 중복 보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중복 보정을 사용하게 되면 보정값에다 0을 넣고 하면 동일한 작업이 되고요. 만약에 뭐 약간 공차를 좀 더 절삭하거나 빼거나 하려면은 보정해서 보정값, 옵셋값을 조절하시면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외경 나사죠. 외경 나사고, 나사의 그 지름, 아까 포인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지름 부분이 지금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나사의 지름에다가는 D값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오름 나사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호 형태는 그냥 원호 형태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G01로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원호 형태로 나옵니다. 헬리컬 보관 형태 G02나 G03 형태로 출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 복귀할 때는 부드러운 형태로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이 간격을 좀 떨어뜨려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입 복귀할 때 직선 길이, 이 직선 길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보정을 하려면 직선 이송 구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피치값만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치가 2니까 이만큼 넣고, 그 다음 진입 복귀할 때 원호의 각도 지금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90도로 하죠. 그리고 법선 형태 진입 복귀, 이거는 이제 법선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굳이 법선 형태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아까 2라고 하는 값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단으로 헬리컬 진입 복귀하고 하단으로 헬리컬 진입 복귀 하겠다. 하단에서 여유가 우리가 한 1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약간 내려가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측면 가공은 일단은 측면은 한 번만 하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됐고, 축 컨트롤에 되어 있는데, 그다음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나사 상단은 절대로 0으로 하고요. 나사 깊이는 여기인데 지금 마이너스 30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절대로 마이너스 20까지 작업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진입 높이는 5고 이송 높이는 10이고 안전 높이는 125다, 이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는 한 50 정도 주겠습니다. 재료 상단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생성된 걸 보면은 시작하는 위치가 이제 0도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가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현재 Z 값을 보면 현재 Z가 0.5예요. 0.5, B를 누르면 빼기 되겠죠. 자, 여기가 0.5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직선 구간이 이만큼이 직선 구간이 있었죠. 보정을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 보면 직선 구간이 이만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육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호 형태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평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유격이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도 공구가 밑에가 달 일이 없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게 되면, 자, 진입을 서서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호가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이제 공작물과 여기서부터 터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절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절삭을 하면서 들어가서 여기 시작 위치까지 왔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피치값이 이제 1이겠죠. 양쪽에 1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직경으로 2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못따기 자체도 지금 이게 C가 2로 되어 있어요. 2. 그러니까 1만큼 들어가면 가운데만큼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들어갔죠. 이게 반절만큼 들어갔다. 날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게 있는데, 여기 50% 이제 이
못따기가 지금 C가 2이기 때문에 이 폭이 2거든요. 2의 반절이니까 1만큼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절임량. 그래서 이쪽이 1, 이쪽이 1 해서 직경으로 2만큼이 오버컷이다. 오버컷. 컷이 된다. 절삭한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쭉 돌아가는 거죠. 동일한 절임량을 유지하면서 공구가 돌아가는데, 이때 Z값이 바뀐다. Z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돌려볼까요? 정면 보기 해보면, 자, 공구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그 Z값이 마이너스 6인데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8, 또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10,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12, 또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14, 16, 18, 20까지 돌아요. 자, 20까지 도는데 그 19.55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나사 절임량을 유지하면서 내려왔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에서 그 0도인 지점에서 이제 끝나서 나와야 되는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즉 0도인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20인 위치란 얘기죠.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0에서는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불완전 나사 부분, 즉 마이너스 20까지 나사가 완전한 나사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그 19.5까지는 완전한 나사고요. 0.5mm 정도가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불완전 나사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Z-20까지 이 나사 바이트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사 바이트를 작업할 때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세팅을 할 때 끝부분을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이 공구의 위치가 여기가 이제 Z가 마이너스 20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차이가 있죠. 그건 이제 감안하셔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끝단 부분에 어떤 소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간섭 같은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산이 만약에 Z-20까지는 완전한 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얼마만큼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작업을 하시고, 자, 지금은 이제 현재 위치가 공구 끝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이니까 만약에 세팅을 할 때 공구 끝이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한다면, 이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세팅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사의 골을 있는 형성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세팅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기준이 돼서 마이너스 20까지 작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평행 나사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료 설정은 솔드 영상으로 재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내려가서 이제 서서히 이제 돌았어요. 돌았는데 지금 Z가 0인 지점이네요. 여기가 정면 보기를 해보면, 근데 허공에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다. 그죠? 여기가 이제 테이퍼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뾰족한 부분이 기준이 아니라, 여기 그 끝부분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 들어갈 때는, 부드러운 형태가 굳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해도, 나사가 거의 다 생기지 않네요. 이 테이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겠네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서서히 이제 나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내려가면서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았을 때 나사가 생기고,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나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이제 이건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피치값의 반절만큼 집어넣고 작업을 하는데, 선반에서 사용하는 이 내경 나사 바이트 같은 경우는 골지름 선반에서 작업할 때 나사 작업할 때 보통 피치가 이면 한 1.19를 산높이로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1.19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산높이를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평평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 그 좀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중복 보정해서 형태로 경로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정값을 마이너스 0.100분의 5, 그다음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좀 뾰족하게 하고 싶으면 허용 오버컷에다가 보통 1.19 곱하기 2 하게 되면 2.38 정도가 됐는데 2.38을 주고 다시 재생성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경로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오버컷 형태가 치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보다 이 평평한 부분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모의 가공상에서 이걸 좀 더 뾰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절해서 조금씩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겠고, 실제 작업할 때는 보정값에서 좀 수정해 가면서 원하는 형태가 딱 됐을 때 그 원하는 치수만큼을 감안해서 캠 경로 생성할 때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외경 나사를 해봤는데 이걸 한번 G코드를 생성을 해볼까요? G1을 눌러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플롯을 눌러서요. 자, 경로가 이제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심코는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코는 NC 코드를 가지고 경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캠은 마캠에서 이렇게 경로가 확인됐다 해서 실제 NC 코드가 이런 형태로 출력되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NC 코드라고 하는 것은 장비에서 인식하는 어떤 언어 개념이잖아요. 근데 장비마다 인식하는 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환학 코드, 환학 장비만 있는 건 아니고 지멘스라든지 뭐 하이든하이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맞는 형태의 G 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G 코드를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것은 여기 심코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A0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작업하면 안 되겠죠. A0가 지원되는 장비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3축은 A0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뜰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된 코드를 보니까 IJ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IJ로 생성이 됐을 때는 이거를 굳이 4분점에서 잘라서 출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둘, 4개. 그래서 4분점에서 지금 자르게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IJK 같은 경우는 360도로 작업을 하면은 경로가 좀 깔끔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여기 파일에서 수정해서 IJK를 쓸 때만 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원호 가공에서 여기를 델타와 시작점으로 되어 있는데 360도로 허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체크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는 360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냐면 R로 출력되는 형태에서는 360도 출력하면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IJK일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를 이제 G코드를 출력해서 보시면 아까 이렇게 4줄로 나왔던 게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즉 한 줄로 나온다는 얘기는 Z값이 그대로 2, 4, 6, 8 이렇게 짝수로 피치값만큼 거리를 두고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한 원호를 4분점에서 잘랐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것을 4개의 블록으로 출력을 하는데, 얘는 한 바퀴 도는 것을 그냥 한 개의 블록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XY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고 Z값만 출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JK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직선 구간이 여기 있기 때문에 G01에 직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정 코드가 나와도 보정 취소가 나와도 별 상관이 없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01로 보정 G41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만약에 여기서 G02에 G41이 같이 딸려 나온다 그러면 오류가 뜰 수 있겠죠. 원호 보관에서는 보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알람이 뜰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작업한 거는 스트레이트 나사를 작업을 했던 거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기존의 그 관용 나사 형태로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자, 이거를 관용 나사로 한다면 일단은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이 기준이 돼서 각도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부분이 기준이 된다. 일단은 경로를 안 보이게 해볼까요? 자, 모델링 자체를 약간 테이퍼지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치수, 즉 30이라는 치수가 나오게 되는 위치가 Z-20에서 30이 나온다라고 치면 이거를 이 솔리드 영상을 일단 한번 자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에서 평면으로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대상을 평면으로 트림하겠다. 그러면 어디에서 트림할래? 평면인데 다이나믹 플랜으로 해볼까요? 자, 이 면을 선택하고 이 평면을 마이너스 20만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동을 시켜서 이 평면을 가지고 자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 평면을 사용하고 잘라버렸네요. 그냥 그 밑에를 자르지는 않고 분할만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솔리드가 따로 별개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만 가지고 얘를 좀 경사를 주려고 해요. 경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0.7도인가 8도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6분의 1이면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1 나누기 16 이게 얼마인가? 0.06 아닌가? 7도 0.8도 0.7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럼 8분의 1인가요? 다시 1 나누기 8 아닌데 이게 관용 나사가 각도가 0.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7, 0.8 일단 0.8로 일단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테이퍼비가 16분의 1이면은 그 각도 값이 탄젠트로 나타내던가요? 이게 테이퍼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6이고 이게 1이다 라고 하면 테이퍼 B가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0.5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16이고 이게 0.5면은 이 각도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럼 탄젠트는 16분의 0.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크 탄젠트 해서 16분의 0.5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계산기로 해볼까요? 이게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들어가고 0.5 나누기 16 하게 되면 0.0312인데 이거를 탄젠트로 표시하는데 탄젠트, 아크 탄젠트, 코탄젠트인가? 1.8도 했나? 1.7도? 1.7, 그리는 게 빠르겠네요. 네, 착각했습니다. 자, 평면 보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걸 그리겠습니다. 이게 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길이 값이 16분의 1이다. 그러면 16이고 1이 되는 거죠. 16분의 1이면은 0.5. 엄청 작구나. 작고 0.5를 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단 치워보고 여기에다가 16을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16을 줘보죠. 16 이렇게 줬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린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도를 도면에서 스마트 치수로 각도를 재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도구나. 1.8도로 경사지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관용나사 같아요. 관용나사 같은 경우 16분의 1의 테이퍼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1.8도로 하겠습니다. 딜리트 하고. 자, 1.8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대상 도형의 여기 끝단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1.8도 경사지게 이걸 모델링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솔리드에서 면경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드래프트를 사용할 건데 이 면을 경사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를 주겠다. 근데 각도 값은 1.8도.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오므라드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정면 보기 했을 때 약간 안으로 오므라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이나믹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다이나믹으로 면을 찍어 보면 면 경사가 1.8도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됐으면 아까 밑으로 숨겨놨던 RT를 했던 얘와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단에도 선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기 위해서 뭐 끝단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나를 생성시켜 놓죠. 끝단에다가 이 끝단 커브로 모서리를 선택을 할 건데 메쉬 끝단 각도 끝단 커브로 할 건데 선택이 안 되네요. 어쩌리 선택이 안 될까요? 이 솔리드의 끝단 부분에다가 선을 생성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얘가 이제 30인 치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솔리드를 분리형 기능으로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추가를 눌러서 합치고 그러면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의 대상이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보면 약간 경사가 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경사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 나사였었죠.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바꾸는데 관용 나사로 하겠다는 얘기였었죠. 관용 나사는 경사 각도가 1.8도. 나머지는 똑같나? 이것도 뭐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경 나사, 오른 나사, 위에서 아래로 됐고 이렇게 해서 링크는 마이너스 20까지 잡아야겠다. 확인해 보죠. 그리고 재생성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이 점의 위치가 보면은 이렇게 경사졌어요. 약간 미세하게 경사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공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구가 이동하는 거 보면 자, 여기에 있었을 때 쭉 이제 공구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여기 위치가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기인데 여기를 볼까요? 자, 마지막 위치에서는 산의 높이가 좀 작죠. 여기는 좀 깊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서서히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절임량만큼 치수가 들어간 형태로 하고, 그 전에는 약간 절임량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보면 경사지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절임량이 일정하게 맞아준다. 뭐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죠. 자, 모의 가공을 체크해서 자, 이게 지금 딱히 모의 가공할 때 오류가 뜰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류 메시지가 떠 있네요. 아, 지금 이거는 그 제로 설정했을 때 사용했던 솔리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모의 가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가 아까는 우리가 트림을 해서 다시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근데 테이퍼져 있는 소재로 바뀌었죠. 자, 이때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의 들어가는 양과 여기서 들어가는 양이 같다. 즉 대상이 경사지게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경사지게 작업한 관용나사 같은 경사가공, 경사나사, 관용나사 뭐 이렇게 경사진 형태로 나사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것도 출력하면 동일한 형태로 되겠죠. 내경 나사도 같은 원리로 하시면 돼요. 일단 외경 나사를 했고요. 내경 나사도 같은 원리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뭐 출력을 해 보면은 G코드화해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정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경로가 안쪽으로 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수평, 여기가 간격이 좀 넓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간격이 좁죠. 그래서 약간 경사졌는데 그 경사각도는 1.8도 정도로 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사밀, 원호 가공, 홀 생성 기능에서 나사밀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